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11조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대로 운영되는 거 맞습니까? 뉴스토마토 끝장뉴스 4월 14일 월요일 라이브에서 이 이야기 끝내주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환 한결의 기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박진영 시사평론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영식 시사 에디터 안녕하세요.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매일 인사 드리니까 더 반가운 거. 아이고 저도 반갑습니다. 아니, 첫 근데 번째 질문 안 해도 될까요? 네. 에디터하고 평론가하고 뭐가 다릅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에디터가. 아닙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예. 본인이 에디터라고 불리기는 아, 본인이 평론가라고 불리기는 하셨고 좋은 걸 차지하셨네요. 아니 언제든지 차지하셨는데. 네. 자, 네. 특권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집중적으로 네. 다루게 될 것 같은데. 예, 첫 맞습니다. 번째 이슈부터 한번 다뤄보죠. 예, 자연인 신분으로 이제 받는 첫 재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씨에 대한 첫 번째 재판. 오늘 굉장히 집에서 가까운 재판정에 윤석열이 이제 참석을 했고요. 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이 형사 재판에서 42분간 오전에는 모두 진술을 통해서 모든 혐의를 다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오후에도 사실 20분을 추가 시간을 또 받아서 추가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 오프닝을 오늘 우리 박사님께서 해주시면서 교수님께서 해주시면서 이 사회적 특권 계층에 대해서 언급하신 이유가 바로 이 직위원 판사가 윤석열 피고인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논란 때문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 피고인 자리에 착석한 윤석열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박근혜와 이명박이 당시에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피고인 좌석에 출석했던 것과는 다르게 법정 촬영이 일단 오늘 불어대는 결정을 직위원 판사가 내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특혜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차후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대부분 내란 수괴 우두머리 윤석열은 혐의를 아까 부인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너무 많은 내용이 사실 42분 동안 쏟아졌기 때문에 굵직한 내용만 일단 말씀드리면 공소사실 전체 다 부인했고요. 계엄에 대해서 계몽이라고 표현을 했다거나 네. 여러 이제 그 계엄 상황과 관련된 여러 비유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새로운 비유가 나왔습니다. 대국민 메시지용 계엄이었다. 이제 메시지를 주기 위한 계엄이었다라고 했고요. 평화적인 계엄이었다. 그리고 노상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쿠데타라고 부른다면 왜 다마 먼저 내가 했겠냐,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주장도 동시에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본인이 구속을 해봤기 때문에 왜 내란죄인지 이게 내가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 실제 검찰의 공소장 자체가 내란죄 성립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내가 구속된 사유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본인의 검사 신분이었을 때 당시에 구속 사건을 다뤄봤던 경험을 주장하면서 내란죄 공소장이 사실상의 허위와 가깝다라는 그런 진술들을 늘어놓았고요.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저 몇 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나열식으로 기재한 공소장인 것뿐이다. 조서들을 모자이크식으로 붙인 것이라고 판단된다라고 얘기하면서 PPT까지 띄워서 요목조목 42분 동안 자신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 내란 우두머리 이 말은 이게 지금 법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죠. 내란 수괴 혐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예. 수괴를 이제 우리 말로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럼 왜 탄핵됐을까요? 헌법재판소에서 왜 파면됐는가? 그렇죠. 왜 파면됐습니까? 그렇죠. 잘못 파면한 거라고도 주장하는 예, 거죠. 계엄이 평화적 대국민 코미디였다. 그러면은 윤석열이 코미디언인데 우리가 파면을 한 겁니까? 코미디언 모독인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근데 이 윤석열 문제나 직위원 판사 문제나 이게 사실은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저는 윤석열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른바 판검사들의 특권이 언론이라든가 국민들에게 완전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 그전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은 특권을 누려왔을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도이치모터스 부인의 의혹이라든가 수많은 처갓집 의혹들이 이제까지 터지지 않았던 것도
그늘 속에서 검사라는 힘을 가지고 그걸 눌러왔던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대통령이라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모두의 시선 속에서 드러나 버린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게 이제는 검찰과 사법개혁의 출발이다. 결국은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뭐 검찰 개혁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거는 구조의 문제, 법률적인 문제, 수사조정권의 문제였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검찰이라든가 판사라는 개별 인간들이 특권층으로서 일제 강점기 때부터 내려왔던 그런 권한들을 내려놓는 하나의 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기현 판사가 이제 대통령의 직업도 이제 본인이 직접 읽은 거잖아요. 원래 보통 형사재판에서 그렇게 시작하지 않죠. 뭐 직업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무직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전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거주지만 물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아까 앵커가 얘기하신 딱 그 단어인 거죠. 특수계급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피의자가 첫 재판에서 모두 발언을 1시간씩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기존에 우리가 알던 법정 상식을 위배하는 거고 그 위배가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지기현 판사가 읽었듯이 이 피의자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형식의 지금 재판이 가능하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전에 같으면 아예 뭐 법정에도 안 오고 뭐 뭉개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뭐 노출되지 않은. 근데 이제 노출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모든 그러니까 저는 그 내란 이후에 12.3 이후에 그 생각을 좀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하루 사람들이 화를 내는데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지점이 저는 이 한국 사회가 굉장히 좀 뭔가 특이점이 있다. 이거를 느끼는데 오늘도 보다가 저도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다가 처음에 앉아서 이게 뭐야 이 반응이 나오거든요. 근데 기자 뉴스를 취급하는 저도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보면 얼마나 이게 뭐 화가 분통이 터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사실 끝까지 다 뉴스를 지켜보기가 어려울 정도여가지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그 언론 기사에 나왔던 42분간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막별로만 대충 이렇게 포인트 잡아서 정리한 게 한 30문장 정도 됩니다. 그거보다 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다 소개해드릴 수가 없어서 아까 그냥 눈에 들어오는 대로 포인트만 짚어도 사실 분노스럽잖아요. 근데 이걸 30문장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저도 사실은 이걸 내가 왜 해야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을 일단 정리를 해드려야 되니까 일단 준비는 해왔지만 다 사실은 헛소리에 불과한 내용들이라서 저는 그걸 느꼈어요. 이분이 변호사의 말도 지금 듣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본인의 어떤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전략이 아니거든요. 이미 헌재에서 한번 기각이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술로는 못 버텨요. 근데 이 전술을 그대로 들고 나왔다. 본인이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메시지 계엄이었다, 뭐 경고형 계엄이었다 이런 류의 논리들은 이미 헌재에서 판결문으로 다 정정을 질타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다 현행법 위반이라고. 근데 이제 그걸 그대로 들고 나왔다. 근데 변호인들은 아마 뭐 여러 가지 변호 전략이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뭐 전략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게 오늘 또 그대로 노출됐고 이렇게 가면 이 형사 재판에서도 피고인 윤석열이 기대하는 본인들이 지지자에게 큰 소리쳤던 상황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제로로 수렴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기현이라는 인간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네네. 자, 윤석열이 도주 우려 있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증거인멸에 우려 있죠. 그리고 혐의가 엄청 엄중한 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직권 구속시켜야 돼요. 왜 구속시키지 않고 이런 특혜를 줍니까? 구속은커녕 지금 특권을 잔뜩 특권을 주고 인정하고 저는 있는데. 지기현 판사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방 아까 우리 네네.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헌법에 있어서의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것을 지금 판사가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판사부터 저는 탄핵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저는 검찰이 정상적이라면 회피 신청을 하는 게 맞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신병을 풀어줬던 판사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더라도 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우려된다면 이제 검찰이 회피 신청을 하던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설령 뭐 그런 제스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점. 그다음에 이제 지기현 판사가 다시 이 사건을 맡음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어떤 불안감 같은 것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구속 취소를 했던 장본인이니까 뭐 저는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지기현 판사의 발목을 잡는 문제가 는 구조로 작동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판결로 입증하지 못하면 사실 이 판결 끝으로 이분은 뭐 법관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까가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양날의 검이긴 한데 어쨌든 매일매일 뉴스를 업데이트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재판 과정상의 특혜도 특권 측을 인정하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정말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용인되던 절차들이 다 불어댔고, 근데 물론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신청이 너무 늦었고 신청을 다시 하면 그때 또 검토하겠다, 의견을 물어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과정 자체가 이게 온 국민이 알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다른 결론이 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미 파면이 됐기 때문에 형사재판부가 이거에 뭐 별개의 재판이긴 하지만 연결이 되지 않을 수 없고 한데 이제 과정을 지켜보는데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자 이런 거 아닙니까? 판사라는 것이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국민들의 시각에서 저 사람 윤석열이야. 네. 이런 느낌이 벌써 이미지적으로 각인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하는 판결을 국민들이 신뢰하겠어요? 판사로서의 자격을 이미 스스로 이 사람은 상실한 겁니다. 저는 이게 뭐 재판부 누가 이게 바꾸는 인사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검찰이 기피 신청했어야 된다고 검찰이나 아니면 말씀하셨고. 윤석열이 할 수 있죠. 재판 당사자들이. 당사자, 네네. 검찰이든 뭐 피고인이든 네.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고 아까 판사 탄핵을 해야 된다고 이제 저는 탄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두 가지가 근데 일단 검찰이 기피하는 거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은. 그 재판이 이제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지기현 판사가 검찰이 보기에도 도저히 뭐 납득이 안 되는 결정들이 있다라 한다라면 모를까, 지금 현재 스탠스에서는 검찰이 그거를 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판사 탄핵도 쉽진 않은 상태. 그러니까 이제 아닙니까, 그 일반적인 관점에서 다른 이런 내용들 복잡한 내용들을 뭐 육하 원칙에 따라 다 정리하지 않으셔도 일단은 윤석열을 풀어준 쪽은 즉시 항고를 포기했던 심우정 그렇죠. 검찰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공소 유지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측이 검찰 측이고, 그리고 구속 취소 인용을 해줬던 사법부의 그 한 개인이 지기현 판사고, 그리고 당연히 윤석열을 변호하는 윤석열 측이 있는 거죠. 오늘 재판부에 있는 이 삼각축 모두가 유죄를 말하고 있는지 혹은 무죄를 말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러다가 무죄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불안함을 지금 갖게 만든다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어느 뭐 윤석열을 유죄 확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축이 이 셋 중에 아무도 없다. 뭐 검찰 측이 아무리 이제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기소 내용을 주장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뭐 구속 취소 인용 이후에 즉시 항고를 포기했던 검찰 측이 나와서 지금 이걸 하고 있고, 게다가 아까 이제 김한 기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기피 신청조차 하지 않았고, 이런 대목들을 본다면 국민들 일반적으로 굉장히 불안하시죠. 이러다가 혹시나 뒤통수 맞는 결론이 또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여전히 우리 사회 특히 이제 법조계가 상당 부분 윤석열 씨 측의 생각을 비슷하게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초록이 있다. 동색이죠.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우리가 이제 뭐 검찰 독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검찰 독재라는 것이 완결이 되려면은 사법부가 땅땅땅 때려서 결론을 내려줘야지 네. 그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과거 민주화 운동 하기 전에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군사 독재의 그 독재 정권에 기생해가지고 기소해 준 거는 검사입니다. 판결을 내려가지고 억울한 사법 판단을 내린 건 판사들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반성하고 성찰했느냐, 그리고 과거사 청산했느냐,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모른 척하는 거죠. 모른 척하는 거고, 군사 독재가 없어지니까 자기들이 이제는 완벽한 이제 주인이 돼가지고 윤석열 검찰 독재를 만들어냈던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민주공화정의 원칙에 의해서 국민들의 시각에서 완벽하게 한번 혁신되어야 됩니다. 그 혁신의 핵심은 저는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이거 오늘 이렇게 재판이 처음 열린 거니까 앞으로 우리 끝장 뉴스에서 공정하게 재판이 진행되도록 계속 두 눈 부릅뜨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어이없었던 윤석열의 발언 하나만 소개해드려도 네네네. 될까요? 네. 이거는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판el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실언을 저도 이제 실수를 금치 못했는데, 검찰 측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김용현 전 장관을 임명한 게 이른바 이제 계엄 준비 과정이다. 계엄을 염두에 두고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한 거 아니냐, 이제 임명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러한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윤석열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관련 없고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앉힌 게 계엄 준비 과정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고, 계엄이라는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슨 윤석열의 어떤 마음속에는 계엄은 항상 내 마음속에 저장돼 있는 그런 것 마냥 진짜 그런 발언을 이게 이제 있는 그대로 읽어드린 거거든요.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발언 중에 말미에 계엄은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발언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류의 법조 엘리트가 우리나라에 많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과거에 이런 류의 군사 엘리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육사 가가지고
나도 박정희 전두환처럼 쿠데타해서 정권 한번 먹어야지. 이런 꿈을 꾸고 육사 간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주에도 있었어요, 과거에. 네. 그게 이제 사회 통념적으로 권력을 잡는 것이 민주공화정의 질서를 허물어뜨리더라도 권력을 잡고 나면 위인이야. 라는 사고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데요. 네. 제가 봤을 때 윤석열은 어릴 때 나폴레옹 징기스칸 너무 많이 읽은 거야. 잘못된 위인전을 읽은 거야. 그 저기 뭐야 아버지한테 뭐 고무옷으로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사실 위인전이라는 것을 읽는 것은 그 시대의 시각과 지금의 시대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한 수준에서 읽어야 되는 건데 그런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쟁적 엘리트주의인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자고 이기고 결과가 좋으면은 나는 위인이 되어서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생각. 그것들이 저는 윤석열과 같은 서울대 법대 나온 엘리트들의 머릿속에 지배의식으로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윤석열이 대학교 때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죠? 그래요?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육사 간다면 쿠데타일 거야.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권 초창기에도 시도지사들 모아놓고 밤에 술 먹으면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대요. 비상대권을 통해 한번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늘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우리 사회의 관료가 됐고 그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부인 검찰총장까지 되었던 거예요. 즉 이야기 뭐냐면은 지금도 검찰 내부야 사법부 내부에라든가 그런 출세의식을 가지고 아주 잘못된 민주공화정을 깨부셔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엘리트들이 우리 지배구조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려스럽네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계엄이 저장돼 있는 이런 분을 옹호하는 분들이 여전히 그렇게 많다는 데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도 어쨌든 빨리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정리가 좀 상당 부분 돼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더 들고요. 두 번째 이야기하면서 그 특권 얘기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죠.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